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제어 기능.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쵸? 프로그래밍의 수행 순서를 제어하거나 문장들의 수행 횟수를 막 조정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세 가지. 방법 중에 세 가지라기보다는 기본 세 가지를 중심으로 프로그래밍의 흐름을 지시하는데 사용하는 순차, 선택, 반복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차 구조는 순서 구조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제 순차 구조 같은 경우는 요 1번이 실행이 되면 명령이 실행이 되면 2번 명령을 2번 명령이 시행되면 3번 명령을 지금 보이는 순서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선택 구조라고도 하고 이제 반복 구조, 조건 구조라고도 하는데 마름모에서 조건식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조건식이 만족을 하면 요 문장을 실행을 하는 거고 명령을 실행하는 거죠. 만족하지 않으면 두 번째 명령을 실행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 구조인은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그죠? 요 문장을 1번 문장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거짓인 경우에는 반복을 하지 않고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순차 구조, 그 다음에 선택 구조 또는 반복 조건 구조, 그 다음에 반복 구조 이런 것들이 단독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고 서로 같이 이제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잘 이해한 다음 이것들을 이 세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지금 본 이 도형은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라고 해서 도형 자체가 화면 흐름도, 그림도자죠. 또는 순서도, 영어로 이제 플로우차트라고 합니다. 플로우차트를 이제 뭐 다시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화면 흐름도, 순서도, 뭐 화면 흐름도 또는 순서도예요. 화면 흐름도를 또 줄여서 그냥 흐름도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이제 아는 학생들 중에는 자료 흐름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랑은 좀 달라요. 우리는 지금 프로그래밍을 위한 화면 흐름도, 다른 말로 흐름도 또는 순서도, 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형별로 의미를 파악하면서 금방 설명한 제어문, 순차구조, 선택구조, 반복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플로우차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설계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그린 거죠.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설계도 그리듯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는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작업들을 도형들의 관계로 표현해서 도형들의 관계가 논리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작업의 연관관계 또는 선호관계를 결국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주는 거죠. 이 내용 형태로 이제 정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이제 형태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결국에 같은 말이에요. 어떤 일의 처리나 그쵸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처리 과정, 해결 절차를 한눈에 그저 파악할 수 있도록 약속된 기호를 쓰는데 그 약속된 기호가 하나하나 알아야 할 바로 이 기호, 흐름도, 플로우차트의 기호입니다. 플로우차트의 기본 기호에는 첫 번째로 이제 항상 흐름도, 플로우차트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이렇게 치즈 모양의 기호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연산된 값을 그죠 표현했죠. 이러한 프로세스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은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요 마름모는 조건식이 들어가요. 지금 예제에서 보면 A가 B보다 큰가? A가 만약에 10이 들어있고 B가 9가 들어있으면 참이 되는 건데 A에 10이 있고 B가
뭐 10 이상의 값이 있다. 그럼 false가 되는 거죠. 거짓. 아니요. 이런 식으로 두 방향으로. 참이냐 거짓이냐 예냐 아니냐 그죠? yes or no 그죠? 형태로 해서 판단해야만 하는 심벌은 바로 이 말음모입니다. 우리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왜 증명서 출력을 하죠. 이 종이로 인쇄 또 영수증 종이로 인쇄 많이 하죠. 자 그런 거 이렇게 밑에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이 바로 인쇄 심벌. 그 다음에 이제 회원가입할 때 또는 로그인할 때 키보드를 통해서 자료를 입력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심벌. 그리고 화면, 모니터나 이제 휴대폰, 그쵸? 화면상에 출력이 되는 경우도 똑같은 심벌을 사용을 해요. 반드시 도형과 도형 사이에 빈틈 없이 딱 붙여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심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흐름을 방향의 그 위아래냐 좌우냐 그죠? 도형과 도형 사이에 그 흐름을 나타내는 연결 그죠? 하여 처리되는 그 흐름을 나타내는 선 흐름선은 바로 요 심벌 화살촉이 있는 실선입니다. 나는 색깔 넣고 싶어. 안 넣어도 돼요. 기본은 그냥 검은색으로. 어떤 친구는 여기다가 색깔을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쁘게 보이려고 그치 채울 수도 있어요. 보기 편하게. 근데 기본은 안 채워요. 좀 더 자세하게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이제 도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앞에서 설명 안 한 부분이 페이지 안에서 도형이 계속 연결해서 그리고 싶다. 그때 사용하는 심벌이 동그란 그쵸 연결 심벌. 아니다 페이지 다른 쪽에 있는 페이지에 있는 흐름도하고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럼 요 심벌을 사용합니다. 뒤에 자세히 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미리 정의한 그쵸 프로세스의 형태의 코드들이 있어요. 이거를 모듈 또는 함수 영어로 메소드 펑션 그죠 이런 하위 절차를 나타내는 심벌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깊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 흐름 심벌. 자, 그 다음 변수 뭐예요? 컴퓨터에 그죠?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을 우리는 변수라고 합니다. 그 변수는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기본 변수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값을 하나의 메모리 공간 안에 저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변수라는 것은. 그래서 메모리 공간은 하나 할당을 했다. 그러면 할당된 메모리 공간 안에는 하나의 값, 학번이다. 그러면은 그 학번 하나만 학생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엄청 많죠. 근데 한 사람의 아이디는 이 하나의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돼요. 이 메모리 공간에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게 뭐 학번, 그쵸? 스튜던트 넘버 뭐 이런 형태의 이름을 지어주고 학생 개개인의 한 명에 해당하는 학번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학번 다음에 생각나는 것도 뭐 있어? 이름도 마찬가지. 스튜던트 네임 그죠? 학생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메모리 공간의 이름으로 이렇게 변수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학생의 이름 그죠? 여기에 한 명이 저장이 되는데 그거를 변수라고 합니다. 흐름도에서의 심벌은 요걸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앞에 거 이거 설명을 했고 이거는 우리 CD 여러 개 들어있으면 CD통이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이 있다. 자료가 많이 있다. 요거를 데이터베이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많이 이제 기본 개인정보부터 해서 성적이며 등등등 많은 내용들이 학교 서버에 저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그 서버를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쵸? 심벌 중에 페이지 내부 연결 보통 이렇게 쭉 그려도 되는데 그쵸? 순차 구조 1번 다음에 2번 3번 다음에 2번 다음에 3번 3번 다음에 4번 시작 있네요. 종료는 어디 있겠어요? 페이지 외 연결. 자, 5쪽에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쭉 그려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나눴어. 그쵸? 이렇게 나눴어. 그래서 1번 페이지 내 연결 여기로 연결해서 간혹 이렇게 양쪽으로 좀 약간 넓은 와일드하게 이제 직사각형 형태로 되면 이렇게 나눠서도 많이 그리거든요. 그럼 1번이서 끝나는 거는 이렇게 1번에서부터 시작한다. 연결을 나타내는 거죠. 페이지의 연결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나머지 프로세스 그 과정은 5쪽에 보면 연결됩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 반드시 흐름도는 이렇게 직선 형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리는 게 기본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밑에서 위로 가기도 하고 뭐 오른쪽에서 왼쪽에 특별한 경우 그쵸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린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그린다거나 이렇게 그린다거나 하면 안 돼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도형은 하나의 작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반드시 흐름을 나타내는 심벌은 하나의 작업에서 하나의 작업으로 하나의 작업에서 다른 하나의 작업으로 연결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금방 얘기한 화살촉이 있는 화살표 실선입니다. 이거는 작업 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메모리 공간 그죠 할당하는 변수는 육각형 요걸로 나타내는 거죠. 이걸 설명을 하면 A라는 메모리 공간 안에 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한 거예요. 대입. B라는 메모리 공간 안에 2라는 값을 저장한 거예요. 대입. 그 다음에 출력, 종이로 그쵸 출력할 때는 밑에가 이렇게 물결 모양. 아까 데이터베이스 얘기했죠. 학생의 정보가 이제 학교 서버에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건 원통형. 자, 좀 더 자세하게 제어문 세 가지 순차, 다른 말로 순서문, 순차문, 순서문, 구조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모든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까 1, 2, 3, 4 있는데 이번에는 ABCD로 좀 살짝 바꿔봤어요. 자, 선택문, 조건문. 이 조건식에 따라서 그쵸. 뭐 A라는 조건을 할 수도 있고 B라는 조건을 할 수도 있고 A라는 조건을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true의 경우만 실행하는 경우가 있고 false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A가 0보다 크냐? 크면 A. 요거 A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값이 0보다 크지 않으면 false면 다시 조건을 두 번째 조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B를 실행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만족하지 않으면 C를 실행하는. 결국에는 이거는 이 true인 경우에 A만 그쵸 실행을 하는 거고 false인 경우는 없어요. 지금 이거는 A 또는 B를 실행을 하는 거고 이거는 A 또는 B 또는 C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A, B, C를 동시에 실행하진 않아요. 순차 구조는 A 다음에 B 다음에 C 그쵸 요런 형태로 한다면 조건문에 해당하는 이 선택 구조는 이 세 가지 중에 명령을 실행해야 할 문장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 제어문이라는 구조를 빠져나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경우의 수가 조건식이 하나, 이게 글쎄 바뀌었네요. 조건식이 하나, 두 개, 세 개. 아까 앞에서는 두 개까지 있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 밑으로 이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성적 A, B, C, D, E도 있어. 그쵸? F도 있죠. 이렇게 쭉쭉쭉 조건에 만족했을 때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등급이 C다가 D, E 왜 나머지는 그죠? 조건식은 어떻게 만들겠어요? 90점 이상이면 A, 90점 이상이 아니라 내려왔어. 그럼 80점 이상이면 B, 근데 80점 이상도 아니야. 그럼 70점 이상이면 C, 그죠? 그럼 60점 이상이면 D, 우리 E는 못 본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는 F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금방 얘기한 선택문, 다른 말로 조건문, 그쵸? 지금 여기 시작 종료 그림이 다 빠졌어요. 있어야 되는데 다 빠졌는데 딱 앞에서 본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로 정리해 봤습니다. 반복문은 조건식을 만족하는 동안 계속 이 A 문장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A. 그러다가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반복을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경우가 없다면 무한반복에 빠지는데, 우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이 반복문을 위한 흐름도가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문장을 일단 실행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문장을 일단 반복하고자 하는 문장을 실행하고 다시 조건을 보는 거예요. 처음 조건을 보는 거지. 조건을 보고 조건을 만족했을 때 A가 실행하는 경우도 있고, A를 먼저 흐름상, 그쵸? 흐름상 A를 먼저 실행하고 다시 조건이 만족했는지 보고 만족을 하면 또 다시 A를 실행하는 이런 형태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은 흐름도와 함께 알아야 할 내용이 의사코드라는 겁니다. 의사코드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의사코드를 표현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프로그래밍을 좀 잘 알아야 이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자연어 형태로 표현된 의사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앞에서 보면은 우리 쭉 앞에서 했던 거 A 다음에 B 순차 구조죠. 그 다음에 조건 C를 만들어서 그 조건을 만족하면 이 또는 그죠? D를 true이면 D를, false이면은 E를, 그래서 이 또는 D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조건문은 빠져나와요. 그 다음 다시 또 조건 F 나왔죠.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반복하고자 하는 이 문장을 실행을 해요. 서클 형태. 그리고 만족하지 않으면 빠져나오는 거죠. 지금 순차 구조, 그쵸? 선택 구조, 반복 구조가 지금 하나로 그려져 있는 플로우 차트예요. 지금 이거는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은 추루의 경우에는 이 문장을 실행을 하는데 여기서 끝나면은 순차 구조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반복 구조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반복 구조예요. false의 경우 빠져나와서 실행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절대 이 그림은 선택 구조가 아닙니다. 이거는 반복 구조예요. true의 경우 실행하는 문장하고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죠. 계속 반복.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언제까지?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계속.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월 매출액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은 처음에는 1이었다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2, 3, 4, 5. 그러다가 13이 되면 13월은 없잖아. 그쵸? false죠? 그럼 빠져나와서 이렇게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에서 쭉 봤던 반복 구조에 해당하는 흐름도입니다. 반드시 자연어로 표현된 의사코드의 경우 이 숫자만큼의 도형이 좀 지우고 해볼까요? 깨끗하게. 숫자만큼의 도형이 있어야 합니다. 숫자만큼의 도형. 도형은 있는데 의사코드가 없어. 안 돼요. 숫자만큼의 도형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종료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순서상 첫 번째 시작합니다. 프로그래밍을 시작합니다. 써도 돼요. 마지막에는 프로그래밍을 종료합니다. 써도 돼요. 근데 지금처럼 쓰는 것이 좋긴 한데, 그래도 그걸 생략했을 때 우리는 다 알아보니까 최소한 그죠? 동작 하나하나에 대한 개수는 맞춰야 되겠죠. 다시 지우고. 그래서 도형의 개수만큼 의사코드, 자연어로 표현한 이 의사코드의 개수,
숫자가 일치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도 최소한 5개. 여기 없네? 사실은 있는 게 더 좋죠. 시작합니다. 프로그래밍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프로그래밍을 종료합니다. 쓰면 더 좋죠. 근데 최소한 이 시작합니다, 종료합니다가 아닌 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치해서 의사 코드와 도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이런 예제도 있죠. 이런 예제도 도형 자체에 맞춰서 이렇게 순서를, 그쵸? 순서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더 이 흐름도를 의사코드와 함께 이해하기 좋죠. 그리고 흐름도에다가 설명을 주는 거야. 이거는 조건, 조건 구조, 그쵸?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달면 좋겠죠. 요거는 반복 구조, 그쵸? 반복 구조. 이렇게 설명을 달면 좋겠죠. 지금 변수의 개념으로 여기서는 따로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도형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따로 명확히 그려주면 좋고, 명확히 그려지지 않았을 때 직사각형 프로세스 있죠. 프로세스 또는 대입, 출력보다는 대입이죠. 대입에서 이제 값을 입력받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변수에 할당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해주면 더 정확해요. 다시 설명을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다이얼을 누른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다이얼 누르면은 메모리 공간 안에 저장이 돼요. 어떻게? 아까 설명했던 변수 안에 넘버다,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다이얼을 누른다, 번호가 그쵸?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장된 번호를 가지고 사실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거를 사실 여기 이 사이에 들어가 줘야 돼. 그림이 메모리 공간을 할당한 곳에다가 변수에다가 번호 저장 요런 변수가 있으면 좋겠죠.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변수가 있죠. 그쵸? 지금 여기서 월 매출액을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0이라는 초기값을 주는 변수 선언, 메모리 공간 선언이죠. 월이라고 하는 이름의 메모리 공간 할당해서 초기값 1을 준 변수 선언. 값을 저장하는 곳을 변수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다른 예제는 더 이상 없으니까 패스. 그쵸? 자, 자연어로 표현한 의사코드의 경우 좀 디테일하게 나는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1로만 하는 게 아니라 1.1, 1.1.1 또는 2도 있지만 이제 2도 있지만 2.1, 2.2.2 그쵸? 1.2, 1.2, 2.2 엄청 계속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엄청 복잡한 프로그래밍인 거죠.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의사코드 꼭 큰 번호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큰 번호 밑에 작은 번호 형태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어 기능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일례로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전자출결 많이 하잖아요. 학생이 있나 없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출석. 없으면 결석. 또 그런 경우도 있죠. 무조건 출석 결석만 있는 건 아니죠. 5분 안에 왔냐 10분 안에 왔느냐에 따라서 오면 출석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각, 안 오면 결석. 그쵸? 이런 형태로 조건문 또는 선택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학생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과외가 아니니까 보통 출결할 때는 기본 10명 이상이죠. 10명 이상이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계속 반복하죠. 마지막 학생이 처리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문 안에 선택문 또는 조건문이라고 해요. 처음엔 헷갈릴 거예요. 이렇게 했다, 저 말이 저렇게 했다. 근데 책마다 용어 사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정리했습니다. 출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출결 예를 들어서 지금 제어 기능을 했는데, 그럼 순차 구조는요? 자, 순차 구조는 처음에 제가 아이디 넣죠. 아이디 패스워드 넣죠. 그 다음에 이제 출결 처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들어갑니다. 이게 다 순차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반을 선택을 합니다.
요일을 선택합니다. 이게 다 순차 구조예요. 한 번에 빡 하고 들어가서 전자출결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로그인을 하면 반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출결 처리할 날짜를 선택하고 선택된 날짜에 들어가서 반복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0명이다. 그럼 1부터 10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출석. 없다 그러면 이제 5분 이후에 왔는가. 그러면 지각. 아예 그것도 아니면 결석.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반복문 안에 다시 또 조건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많은 시스템 속에는 순차, 선택, 반복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있고요. 뭐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세 개가 복합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오늘 제어 기능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